자, 거기 보면 중반에 보면은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서 나오죠. 이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뭐 여러분 공부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사회과학에서 하는 연구 방법들이 조금씩 간략하게 다 소개가 되어 있고 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조사 통계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계학이죠. 통계학이라든지 그런 조사 방법론 그런 내용들이 좀 많고 그걸 접해 보신 분이면은 좀 접근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고 조금 뭐 좀 생소하다 전혀 안 해봤다 하신 분이라면 이게 이런 부분도 심리학에서 해야 되나 라고 아마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문사회과학에서 정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연구 방법의 그 방법론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숙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제 이제 시험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알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내용이 깊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 통계론이나 뭐 조사 방법론을 전공한 사람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아주 표면적인 얘기 정도는 우리가 듣고 이게 그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이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사 방법론의 경우라면 용어도 생소하고 조금은 여러분이 좀 새로운 부분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자, 서두에 보면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과는 차이가 있다. 자, 생물학에서는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을 사용하고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뭐 약물을 연구한다, 뭐 화학약품을 연구한다 이러면 뭐를 뭐 섞거나 질량 분석기에 돌려서 분해를 해보거나 분석을 해보거나 분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연구를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정밀한 기계 장치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인간의 뇌와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똑같지 않고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연구하게 된다. 계속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과학적 방법을 지향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자, 과학적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처리 과정의 체계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도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마음, 심리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검증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럴 것은 나중에 문제고 방법론이 이런 게 있다를 아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중 자료를 과학적으로 얻기 위한 방법이 심리학의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심리학의 연구 방법의 일반적 절차는 자, 문제 정의, 그다음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정리, 이론 정립해서 요 순서대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사 방법론에서는 요 순서 자체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뭐 연구 절차가 맞는 것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체크해 두십시오. 줄 쳐놓으세요.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정리, 이론 정립 체크해 두시고. 자, 표를 가겠습니다. 자, 체계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의한 과학적 방법이다. 자,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주관성과 비교했을 때 모르는 분 없죠. 뭐 주관적이다. 그러면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객관적이면 누가 보거나 생각하거나 연구하더라도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조작적 정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사 설계론, 자, 아까 계속 제가 조사 설계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방법론이나 조사 설계, 조사 방법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조사 방법론에서 조작적 정의가 사회과학, 즉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일단 제가 읽고 설명, 부연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자, 관찰이 불가능한 지능, 성격, 동기, 인지 등을 연구할 때는 그 개념의 명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 자, 계속 이는 개념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조작적 정의라는 말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더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개념을 뭘 어떻게 정의를 하지? 마음을. 그렇죠? 설명이 좀 짧죠? 그래서 다 보죠. 조작적 정의가 속성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거나 측정 도구가 조작적 정의가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을 때 타당도는 결핍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거 할 게 사실 좀 많습니다. 우선 조작적 정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지금 영문에 보시면 operational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operation이라는 게 뭔가 작동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operation 한다라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서두에서도 보면 관찰이 불가능한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 길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찰 가능하죠.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재면 되죠. 그렇죠. 이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는 자, 이건 뭐 지우개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관찰 가능하죠. 무게 있고 뭐 크기 잴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작적 정의가 아까 지금 중간에 딱 보시면 개념을 정의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100%를 정의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100%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관찰 불가능한 것 중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셔요. 그렇죠? 조작적 정의라는 게.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수업 때 가끔 뭐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장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경제 발전이라는 게 있다.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작년보다 경제가 발전했다. 뭐 발전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경제가 발전한 국가다.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측정 눈에 보임 관찰 가능합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분필처럼 어디 가면 보이나요? 이게 보여요? 차이 있죠? 이건 보이는데 이건 안 보이죠? 한국은행에 가면 이게 있나요? 경제발전이라는 얘가 있어요? 아니죠. 야, 그렇구나. 분명히 얘는 어디 실제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고 있다. 경제발전이라는 보이지는 않는데 사용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됐죠?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요거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도 여러분 다 쓰시죠? 다 쓰십니다. 뭐 가족을 사랑해, 친구를 사랑해, 뭐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 자, 그럽니다. 자, 근데 사랑 어디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죠? 없죠. 없다라기보단 안 보이죠. 관찰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쓰거든요. 아, 나는 A보다는 B를 더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B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측정을 해봤을 때 A가 작고 B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야, 눈에도 안 보이고 잡을 수도 없는데 확인해 볼 수도 없는데 마음을 열어서 꺼내 볼 수도 없는데 비교까지 해서 쓰고 있네요. 이거 경제발전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연구를 하질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경제 발전은 경제 관련 수많은 논문, 저널, 학자들의 이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그걸 또 활용해요. 물론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진 않아요. 뭐 과거 무슨 파동이 있었다, 이건 몇십 년마다 오는 파동이더라, 딱 안 들어맞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론들을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보자. 자, 개념을 정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경제발전이라는 걸 연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 뭘로 할 거냐? 경제발전이 어디 가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전체 다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한 측면에 맞춰서 경제발전을 설명하겠다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경제발전을 가장 대표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경제학자 아니더라도 쓰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를 들면 GNP. GNP는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가가 통계청이라든지 경제 관련 기구에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수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죠? 또는 뭐 GDP, GNP, GDP 이런 것들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이제 IMF를 극복하고 나서 3만 달러가 넘었더라. 지금 발표 났잖아요. 그러면 3만 달러라는 걸 나는 기준으로 해서 GNP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으로 볼 거다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정의를 내립니까? 이건 연구자마다 달라요. 정해져 있는 교과서상의 룰이 없어요. 일례로 빗대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기보단 아직 경제가 발전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라든지 뭐 중위급 정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라면 전부 돈과 관련된 것들이 경제 발전의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도 뭐 과거 그래 왔고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것이 활용이 잘 안 돼요. 분명히 경제 발전을 나는 경제는 많이 발전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나라들에서는 뭘 활용하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대학생들 취업할 때 보면 예전에는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회사가 1등이에요. 취업 희망 회사가. 그죠? 그럼 복지제도라는 게 분명히 돈으로 환산은 가능하지만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개인 시간을 많이 주느냐.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여러분 요거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이 돈이 벌써 이제 기준이 안 되고 취업 희망 회사만 보더라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면 경제 발전도 이제는 국민들이 여가를 얼마나 누릴 수 있게 되느냐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옮겨가는 거죠. 만약에 그걸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냈다? 그럼 그 사람이 연구자가 증명해내야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해 가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 그 정보 접근권 이런 것도 이제 경제 발전의 기준으로 가요. 얼마나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조작정의 이거 이해 가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든 연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뭘로 조작정의를 할까요? 뭘로 조작정의를 해야 이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연구자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을 측정할 거예요. 뭘로 조작정의 하실 겁니까? 뭘 보고 사랑을 한다 안 한다 많이 한다 덜 한다라는 얘기를 하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다. 그걸 여러분이 연구자, 학자 입장에서라면 정리해서 증명하시면 돼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연구자의 자세고 과학적 방법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이다. 잠깐만, 하루에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시간을 적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관심을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라면 관심도, 요걸 가지고 내가 측정해 보고자 한다. 뭐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어떠냐, 이런 거. 답이 없어요.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또는 뭐 연인 사이다.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통화, 하루 통화 시간, 그러니까 전화를 몇 번 하느냐. 뭐 이런 거.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톡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나는 그걸 가지고 사랑 애정도를 측정하겠다. 그냥 제 말이에요. 이렇게 조작정의를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냐 하지 않느냐도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까지 생각 드시면 돼요. 자, 그럼 조작정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알고는 계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마지막 조작정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측정 도구가 조작정의가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을 때 뭐가 결핍이 된다 그랬죠? 타당도가 결핍이 된다 그랬어요. 타당도가 결핍이 된다 그랬어요. 타당도하고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 상에서는 그게 설명이 없습니다만 신뢰도가 나와야 돼요. 뒤에 가서 요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을 건데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게 굉장히 비슷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신뢰도라는 건 말 그대로 신뢰한다라는 게 뭐죠? trust. 난 널 믿는다잖아요. 믿는다. 아니면 다시 말하면 연구를 했다. 연구를 믿을만 하다라고 이해할까요? 그렇게 하면 맞나요? 신뢰도가? 그럼 타당도는 뭐예요? 그럴만하다. 타당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응당. 그럴만하다라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길게 갈 거 없겠습니다. 신뢰도는 연구를 잘했을 때 신뢰도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요. 연구의 결과나 또는 연구 도구를 작동시켰을 때 얼마나 일관된 결과가 나오느냐가 신뢰도입니다.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게 신뢰도예요. 신뢰도. 자, 그럼요. 제가 어떤 자를 가지고 요걸 쟀어요. 그랬더니 15cm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자, 그냥 놔두고요. 또 자를 갖고 와서 쟀어요. 그럼 몇 cm 나올까요? 15cm 나왔어요. 그렇겠죠? 같은 걸로 쟀으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쟀어요. 또 15cm 나왔어요. 자, 뭐가 높다고 얘기합니까?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왔죠. 신뢰도가 높은 연구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잘 됐느냐 아니냐는 논외입니다. 자, 제가 잘 말씀드리면 제가 줄자를 갖고 왔어요. 근데 줄자가 잘못 만들어진 줄자예요. 예를 들면 1cm, 2cm 해가지고 cm별로 쭉 가야 되는데 1cm 다음에 5cm로 잘못 인쇄가 됐어요. 잘못 인쇄가. 그래서 쟀더니 20cm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잘 잰 건가요? 안 잰 건가요? 못 잰 건가요? 15cm, 얘는 객관적으로 15cm인데 줄자 눈금이 잘못돼서 20cm로 찍힌 거예요. 20cm로. 분명히 잘못 쟀죠. 그렇죠? 얘는 15cm인데 자, 놔뒀어요. 똑같은 거 틀린 거 가지고 또 쟀어요. 몇 cm 나올까요? 또 20cm 나오겠죠. 잘못 쟀죠? 자, 놔두고 세 번째 또 쟀어요. 몇 cm 나와요? 20cm 또 나와요. 결국 잘 쟀다 못 쟀다? 얘는 못 쟀어요. 그럼 뭐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신뢰도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신뢰도는 있는 연구예요. 왜? 20cm라는 잘못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나왔잖아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나왔잖아요. 즉 신뢰도는 연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 아니고 같은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의 문제다 이거죠.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